음향 시스템 설계 첫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1장은 전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는 직류와 교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 극성이 바뀌지 않는 전기를 말합니다. 1.5V 등의 건전지류를 얘기를 하고요. 주변에 있는 그 건전지류에는 9V도 있고 12V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점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건전지, 배터리와 전구와 전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출발한 전이는 저항체인 전구를 만나서 저항체 R인 전구를 만나 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저항체를 지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전구는 저항 R이 되고요. 전류 I가 저항 R을 지날 때 저항태가 전류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저항으로 인해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변환돼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전류 저항 전압의 관계는 V는 IR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해질 수 있어요. 공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유도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이 정의된 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항 아래 전류 I를 흐르게 하는 힘이 전압 V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 아래 전류 R을 흐르게 하는 압이 V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15옴 저항에 1.2A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12V라는 의미가 됩니다. 15옴 곱하기 1.2A는 12V. 또 다른 예로 15옴에 0.15A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1.5V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 현상이 있는데 전기가 변환하는 건 전기가 저항 R을 지날 때 빛 또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을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코일하고 컨덴서가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직류에는 영향이 없고 교류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교류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alternating current AC라고 했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기예요. 주파수가 있는 전기라고도 합니다. 초당 주기적으로 극성이 바뀌는 횟수를 전원 주파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1사이클 per second, 1초에 한 사이클 도는 걸 1Hz, 60사이클 per second, 1초에 60사이클 도는 걸 60Hz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60Hz를 사용하고 있어요. 1초에 60번의 극성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죠.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가 있냐? 예, 있습니다. 50Hz를 쓰는 전기가 있어요. 50Hz. 그래서 보통 일상적인 상용 전기는 우리나라는 60Hz를 쓰고 있고요. 유럽은 50Hz를 쓰고 있다. 사실은 교류냐 직류라고 하는 거를 교류냐 직류냐 이런 거를 표시할 때 교류와 직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전기는 0Hz에 가까워요. 0Hz에 가까운데 이게 0Hz짜리 전기 또는 0.0000001Hz의 전기 같은 경우는 직류 전기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류 전기인데 사용하는 전기의 양 때문에 전압이 왔다 갔다 해요. 전압이 들쑥 날쑥 이렇게 흔들 하는 이런 맹류를 흘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애매하죠. 그래서 직류냐 교류냐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류와 교류를 구분한 것이고요. 아까 직류에서 배터리가 전등을 켜는 것처럼 교류에서도 그 전등을 켤 수 있는데 여기 전등이 있어요. 전등이 있는데 그 자석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으면 이 회전에 따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이 가면 전류가 오른 방향으로 흘렀다가 S극에 오면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교류라고 하는 전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건 직류와 교류를 왜 음양을 하면서 공부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면 후회하시게 됩니다. 직류의 전압, 교류의 전압을 고민해야 돼요. 직류라고 하는 것의 전압은 우리가 1.5V라고 얘기했을 때 직류라고 하는 게 이런 전압이잖아요. 이렇게 직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피크 전압이랑 시료 전압이 같은 전압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직류의 전압 1.5V, 9V, 12V는 최대 전압이면서 시료 전압이기도 해요. 근데 교류의 전압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교류의 전압은 V 피크라고 하는 전압 피크 전압이 있는데 이 피크 전압은 시료 전압에 곱하기 루트 2의 값을 갖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류라고 하는 건 이런 사인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인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어디를 전압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어느 점을 찍어서 전압 볼테이지를 찍을 거냐. 그래서 교류를 전압을 찍을 때 여기 피크를 찍을 수도 있고 밑을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전압이 다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시료 전압이라고 하는 VRMS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는 전압을 교류의 전압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용전기 220V는 시료 전압입니다. 시료 전압. 사인파형을 적분한 면적을 직류로 환산한 값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 사인파형이 있습니다. 사인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인파형의 면적이 있어요. 이 면적. 요 검정 밑에 사인파형의 검정 밑에 요 면적이 있는데 요 면적이 요 면적이랑 같은 면적이 되도록 나타난 값이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요 값이 같은 면적이 돼야 돼요. 요거를 적분하면 나오는 면적이랑 요 선을 적분한 면적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 선이랑 요 높이랑 요거랑 같은 면적이 되도록 한 값을 시료값이라고 해요.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루트 민 스퀘어의 비율은 항상 루트 2배를 갖습니다. 시료값 곱하기 루트 2 하면 피크가 나와요. 일반적인 사인은. 그래서 면적을 보면 A3라고 하는 면적은 A1 더하기 A2라고 하는 면적이랑 같다 라는 거고요. 상용전기 220V는 시료전압이다. 우리가 쓰는 220V는 시료전압이고 사인파형을 적분한 면적을 직류 면적으로 환산한 값이다 라는 거예요. 상용전기 그래서 220V의 V피크는 어떻게 되냐면 220V 루트 2 약 311V의 피크 전압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20V라고 하는 전압은 실제로 311V라고 하는 전압의 피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회로 같은 걸 설계할 때 220V 교류를 넣을 때
내압이 어디까지 견뎌야 되냐면 311V 이상을 견뎌야 돼요. 311V라고 하는 값이 없으니까 보통 30V, 350V짜리 내압을 견디는 컨덴서를 넣게 되죠. 220V를 쓰니까 한 250V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내압을 견디는 걸 설계해 넣으면 바로 뻥 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이런 교류 신호를 다룰 때 교류 신호의 전압은 항상 무슨 전압? 시료 전압이고, 우리가 회로나 내지는 파워를 얘기를 하거나 음압을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피크 전압을 사용을 해요. 신호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시료 크기랑 피크 크기를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료 전압이랑 피크 전압을 같이 알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용 전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호의 전기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는 피크 신호도 얘기하고 시료 신호도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몇 볼트냐 전압을 얘기할 때는 시료 전압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시료 전압하고 피크 전압의 비를 뭐라고 하냐면 크러스트 팩터라고 하는데, 크러스트 팩터 크러스트 팩터라고 CF라고 얘기를 해요. 크러스트 팩터 CF는 V 볼테이지 RMS를 볼테이지 피크로 나눈 값을 크러스트 팩터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크러스트 팩터가 상용 전기는 몇이 나와요? 루트 2 약 3dB 이렇게 나옵니다. 상용 전기는 루트 2배에 3dB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음향에서 사용하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봤을 때 피크 전기 신호랑 시료 전기 신호의 크기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복합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합. 사인파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복합 사인파이기 때문에, 기본음에 배음, 하모닉스가 합쳐진 복합음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벌써 13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붙여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만 모아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